오케이. 여러분들 하여튼 이렇게 밑에 웨이브가 보이죠? 그래서 이 노래가 어디서 시작하냐면은 여기서 시작하죠, 여기. 그럼 이제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이 정도부터 이제 그 내가 써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려면은 지금 여기를 끊어줘야 돼요. 얘를 딱 앞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이제 이걸 잘라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프리미어 같은 데서 그 클립을 자르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블레이드 도구로 자르거나 아니면 뭐 컨트롤 K 눌러서 자르거나 하여튼 자르잖아요, 그죠? 얘도 이제 자르는 게 있어요. 얘는 이제 트랙이 아니라 레이어인데 이 레이어를 자르는 거가 뭐냐면은 그 Alt하고 왼쪽 꺽쇠가 브라켓 왼쪽 브라켓인데 그게 어디냐면은 원자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Alt를 누르고 왼쪽 꺽쇠 브라켓 싹 누르면은 이렇게 잘려져요. 그러면 이제 잘려졌죠. 그런 다음에 커서를 제일 앞으로 갖다 놓으세요. 커서를 제일 앞으로 갖다 놓고 이 커서 있는 쪽에서부터 이게 시작된다. 얘가 이제 이쪽으로 오게끔 해야 돼요. 그럼 커서를 갖다 놓은 상태에서 다시 브라켓을 누르면은 왼쪽 브라켓을 누르면은 이 커서 있는 쪽으로 플레이 헤드 쪽으로 얘가 옵니다. 이렇게 와요. 그래서 플레이하면은 이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곧바로 좀 시작할 수 있도록. 근데 너무 빠르게 시작했다 하면은 이거 약간 앞으로 좀 당긴 다음에 얘를 앞으로 좀 이렇게 늘려주면 돼요. 늘려주면은 근데 뭐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릴 필요 없으니까 이제 잠깐만 지워졌다. 컨트롤 Z 해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우선 다 만들어 놓으세요. 잠깐 여러분들이 지금 소리를 들을 수 없나?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부터는 이어폰 같은 걸 가져오고 지금은 여튼간에 거기에 스피커가 없죠, 그죠? 스피커가 없죠. 그러니까 안 되겠네. 그러면 오늘은 그냥 제가 하는 거를 그냥 보고 어떻게 하는지 이제 감을 잡고 나중에 여러분 다음 주에 헤드폰을 가져왔을 때 그때 싱크를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음악을 넣는 이유는 이제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싱크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하여튼 우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글자를 넣어야 되겠죠. 글자 넣는 거는 이제 그 꺽쇠가 뭔지 모르겠어요. 꺽쇠가 이 원자 키보드의 원자에 바로 옆에 있는 게 꺽쇠예요. 브라켓. 그죠. 엔터 위에가 원자고 원자 옆에가 왼쪽 꺽쇠와 오른쪽 꺽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Alt를 누르고 꺽쇠를 누르면은 잘려져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단축키를 여러분들이 좀 외워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제 블로그에 가가지고 그 단축키를 찾으세요. 그래서 제 블로그가 blog.naver.com에 always 권이에요. 알겠죠? 여기 이쪽으로 가시면은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 제작 툴이 있죠. 여기에 가면은 여기에 이제 제가 이 뭐 프리미어뿐만 아니라 많은 소프트웨어의 단축키를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쭉 내려가면은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여기에 지금 파이널 컷 프로고 파이널 컷 프로 밑에 에펙 있죠. 에펙. 여기에 이제 에펙에 많이 쓰는 단축키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많이 쓰는 게 이제 이렇게 U 해가지고 키프레임 속성 드러내는 거 이거 많이 쓰고 또 우리가 지금 저번 시간에 많이 했던 게 그 포지션 P 눌러서 포지션 하는 거 그리고 S 그래서 스케일
띄우게 하는 거, 로테이션 R, 오프서티 T 이런 거 외워놔야 돼요, 그죠? 외워놓고 그리고 이제 아까 오디오 웨이브가 LL이죠, 오디오 웨이브.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LL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오디오 레벨이 뜨죠, 그죠? 이렇게, 그죠? LL 누르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L 누르면은 이렇게만 뜨고 L 두 번 누르면은 웨이브까지 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좀 빠르죠. 왜냐면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렇게 누르고 세 번이나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단축키를 딱 알면은 그냥 LL 누르면 끝이고 다시 돌아가려면 다시 LL 이렇게 하면은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편하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리고 또 이지는 F9이죠. F9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 이제 써 있죠. 아까 지금 했던 게 Alt 꺽쇠. 여기 Alt 꺽쇠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레이어를 자르는 거. 트림이란 말이 자른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인포인트 시작하는 지점의 그 뒷부분을 잘라버리는 거죠. 인포인트. 그리고 이제 뒷부분을 자르는 거를 이제 Alt 꺽쇠. Alt하고 꺽쇠가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요게 그냥 꺽쇠는 이 레이어 커서 위치로 인포인트가 이동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어 커서 위치로 아웃포인트가 이동되는 게 오른쪽 꺽쇠. 근데 이거는 이제 말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한번 레이어에서 요거를 한번 해보면 돼요. 해보면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외워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많이 쓰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마스크 속성 보는 게 이제 M, 마스크니까 M이죠. 요것도 이제 가끔 쓰고 또 이제 또 많이 쓰는 게 뭐 새로운 컴포지션 세팅 컨트롤 키라든지 새로운 컴포지션은 컨트롤 N이라든지 솔리드 레이어 같은 경우는 시프트 컨트롤 Y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씁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요거도 가끔 써요. 워크 에어리어로 시작점. 그러니까 이제 그 작업 영역 시작점 그 부분을 설정하는 거죠. 빈. 그리고 이거는 이제 끝부분을 설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우리가 또 하도록 하죠. 오케이, 그럼 다시 돌아갈게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LL을 눌러서 이렇게 웨이브를 보고 그러면 이제 여기 헤이트 여기서 요거 글자를 넣어야 되겠죠. 그럼 글자 넣는 거는 여러분들 여기에 T 저번 시간하고 똑같이 T를 눌러가지고 클릭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복사한 게 있으니까 컨트롤 V를 누르면은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 글자가 들어갔어요. 글자가 들어갔으니까 이 글자가 좀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글자를 키우도록 할게요. 글자 키우고 또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요게 얘를 눌러줘 가지고 타이틀 액션 세이프 얘를 눌러서 타이틀 액션 세이프를 이렇게 기준점을 보이게 해서 어디가 중앙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위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는 뭐 있네. 여기 스냅핑이 지금 스냅핑이 얘를 클릭해 놓으면은 위에 스냅핑이 보이죠. 스냅핑이 이제 정확하게 어느 지점으로 자동으로 가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죠, 그죠? 그래서 얘를 클릭해 놓으면은 쉽게 이렇게 딱 중앙에 딱 갖다 붙는다는 거죠. 그죠? 쉽게 해서 중앙 정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거는 역시 이제 그 글자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글자가 이 두께가 서체의 두께가 너무 얇으면은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냥 볼 때는 보이는데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폰트를 두꺼운 걸로 하고 또 역시 이 대문자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대문자로 하고 폰트도 두꺼운 걸로 또 선택할게요. 두꺼운 거 헤비 이렇게 이거 두껍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플레이하면은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세티스팩션까지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다음 페이지에 가가지고 세티스팩션 이렇게 넣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글자가 hate to give satisfaction 해서 그 이 밑에 글자가 이 위에 글자하고 요 끝부분이 이제 정렬이 돼야 되겠죠. 지금 정렬이 안 됐죠. 그래서 요 부분만 예를 들어 요 부분만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이 글자의 폭을 줄일 수가 있어요. 내가 선택한 부분만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에 이제 캐릭터에 요게 요거죠. 지금 잠깐만. 요 위에 거다. 항상 헷갈려. 이 위에 거 VA를 누르면은 이렇게 폭이 줄어들죠. 그래서 폭을 위에 거하고 정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보기 좋게 이렇게 했어요. 됐어요? 그럼 이제 hate to give satisfaction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노래가 딱 여기서부터 나오죠. 보세요. 여기서 딱 나오죠. 그럼 여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게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 전에는 이게 필요 없죠. 그러면 이제 똑같이 아까 한 거하고 똑같이 지금 요게 이제 글자예요. 예, 밑에 게 오디오고 위에 게 글자죠, 그죠? 그 글자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 전에는 필요 없어요, 그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으니까 잘라내야 되죠. 그래서 아까 인포인트에서 트림하는 거, 트림한 걸 하면은 앞부분이 잘라나간다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다시 여기까지는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게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똑같아요. Alt를 누르고 왼쪽 꺽쇠. 예, 그러면 이제 사라지죠. 그러면 이제 앞부분은 없어요. 이렇게 뜨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음악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딱딱 타이밍을 맞출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음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기화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글자와 사운드와 동기화. 그러니까 사운드가 딱 시작할 때 글자가 딱 떠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글자가 hate to give satisfaction 요렇게 여기까지 노래 부르는데 요 부분을 글자가 한꺼번에 뚝 나오니까 이상하니까 글자가 이제 한 개씩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거를 이제 한 방에 할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선 여러분 글자 다 써놨죠? 글자 다 썼죠, 그죠? 글자 다 썼으면은 보세요. 여기서 이거 약간 올릴게요. 좀 올리고 여기서 이제 이 hate to satisfaction이라는 레이어, 이 레이어를 이렇게 내리면은 텍스트가 보이죠? 이거 보이나요? 텍스트 옆에 애니메이트가 있죠? 이게 바로 텍스트 애니메이트하는 숨겨놓은 속성이에요. 얘를 클릭을 하세요. 얘를 클릭을 한 다음에 클릭했어요? 애니메이트 요거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뭐가 쫙 있죠, 그죠? 요게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변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지션도 있고 스케일도 있고 로테이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없던 게 나오는 게 하는 거니까 한 개씩 나오게 하는 거니까 오퍼서티를 써야 돼요. 오퍼서티를 선택을 해주세요. 오퍼서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오퍼서티가 보세요.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터라는 보세요. 애니메이터라는 이렇게 이 메뉴가 그러니까 패러메터라고 해요. 이런 거를 패러메터가 없던 게 만들어졌어요. 왜냐면 이제 애니메이터에 이 오퍼서티를 내가 추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애니메이터 1에 오퍼서티가 생겼는데 잘 보면은 밑에 트랜스폼에 또 오퍼서티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고 이게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트랜스폼의 오퍼서티는 뭐냐면은 이 레이어의 오퍼서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조정하면은 보세요. 전체가 다 사라지죠. 그러니까 오퍼서티가 0이면은 투명도가 완벽하게 투명한 거고 100이면은 완벽하게 불투명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움직이면은
전체가 다 움직인다는 이야기는 이 레이어를 그냥 통으로 다 이제 이렇게 오퍼더티를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 밑에 있는 트랜스폼은 레이어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레이어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텍스트를 움직일 거기 때문에 텍스트 애니메이트를 할 때는 레이어 트랜스폼을 만져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놔두세요. 제가 오퍼더티 움직이려면은 여기서 오퍼더티를 바꾸면 안 돼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얘는 이제 다시 이렇게 접어놓고 애니메이터의 레인지 셀렉터 1 밑에 있는 오퍼더티 얘를 움직여줘야 돼요. 알겠죠? 헷갈리면 안 돼요. 애니메이터 1에 있는 레인지 셀렉터 1에 밑에 있는 오퍼더티 얘를 이제 0으로 하면은 이렇게 0이 됩니다. 그죠? 똑같아요.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죠. 근데 이제 제가 뭐가 또 다른지 알려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보세요. 이 상태에서 레인지 셀렉터를 옆에 있는 이 꺽쇠 쐐기 같이 생긴 거, 항상 쐐기 같이 생긴 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돼 있으면은 항상 밑에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뭐가 밑에, 얘도 마찬가지고 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얘를 딱 누르면은 밑에 뭐가 있죠, 그죠? 그래서 레인지 셀렉터에 스타트가 있고 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타트가 레인지 셀렉터가 이제 범위를 선택하는 거예요. 범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오퍼서티라는 그러한 수치, 지금 어떠한 투명하게 만들었는데 완벽하게 투명하게 만들었는데 이 투명하게 만든 거를 0에서부터 100%까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스타트를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죠. 스타트에다가 스타트를 수치를 바꾸니까 이렇게 움직여요. 이 말은 뭐냐면 딱 이세요. 50%. 이게 이제 49%죠. 49%에서 100%가 지금 그 오퍼더티가 0이고 나머지는 적용이 안 됐다는 거예요. 0에서 또 48%까지는 렌지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헤이 투 기브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다 100% 하면은 100%죠. 그러니까 이제 이 투명도가 0인데 이 0이라는 투명하게 만든 그 수치가 이 범위가 100에서 100이니까 아무것도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체가 다 다 범위가 선택이 됐기 때문에 다 0이 된 것이고 불투명도가 0이 된 오퍼더티가 0이 된 것이고 요거는 하나도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죠? 100과 100이니까 0에서 100이면은 다 적용된 거고 또 이제 50에서 100이면은 반만 적용된 거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이 우선은 어떠한 그 변화되는 수치를 준 다음에 그 변화되는 수치의 범위를 내가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범위를 처음에는 전체를 다 줬다가 서서히 한 개씩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반에 H 빼주고 A 빼주고 T 빼주고 이런 식으로 한 개씩 빼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애니메이션을 주면은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논리로 이렇게 차례차례 나올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수치, 스타트 옆에 있는 수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눈으로 움직인다는 거를 알게 되면은 여기다가 키프레임을 주면은 이렇게 움직이구나라는 거를 당연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보세요. 스타트에 우선 키프레임을 줘야 되겠죠, 항상. 스타트 키프레임 주고 플레이해서 요 노래가 여기서부터 나오죠. 여기서부터 나오죠. 여기서부터 해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세티팩션이죠. 여기까지 간 다음에 이 상태에서 스타트를 이제 100으로 가야 되겠죠. 마지막 세티팩션까지 다 나왔으니까 그러면 플레이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우리가 다
이거를 쪼개가지고 레이어로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지 않더라도 이렇게 한 방에 이게 글자 한 글자 한 글자씩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아. 그죠?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그죠? 됐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여러분들 원래 쉬운데 이게 숨어 있어가지고 찾기 어려운 것뿐이고 사실은 그 이제 간단해요, 그죠? 한마디로 이렇게 키프레임 딱 2개만 만들어주면은 한 방에 이렇게 긴 글자가 한 개씩 나오게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됐죠? 다음 그다음 노래 가사는 이제 좀 찾아야 되겠죠. 그다음 가사가 여기 있죠. 여기 asking how you doing now 여기까지 또 가도록 할까요? asking how you doing now. 그럼 얘들 또 카피해가지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러면은 satisfaction가 됐으니까 이제 이게 계속 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 다른 가사가 나오는데 얘가 계속 떠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가 없어져야 되겠죠. 그럼 얘가 없어지는 거를 또 satisfaction까지 가서 여기까지 가서 여기까지를 이제 좀 크게 보고 여기까지 satisfaction까지 발음 다 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얘를 좀 옮겨줘야 되겠죠. 옮겨줘서 팩션까지 나오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걸 이제 잘라내야 돼요. 뒷부분에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잘라내는 거는 또 이게 커서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계속 반복해요. 상태에서 잘라내는 거는 Alt를 누르고 이번은 아웃 포인트잖아요. 아웃 포인트. 그러니까 오른쪽 꺽쇠. 그러면 이제 뒤에 잘려졌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뒤에 글자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앞 글자 이 부분이 끝났어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고 글자 하나 더 쳐야 돼요. 글자. 그래서 이제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똑같아요. 또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가운데 눌러주고 컨트롤 V. 그러면 이제 또 다 들어갔죠. 이렇게 한꺼번에 빡 들어갔죠. 그래서 이게 너무 길죠. Asking how you are doing now. 그 내용에는 asking how you까지 가고 그다음에 are doing은 밑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터 치고 자, 오늘 비슷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R은 이제 여기를 A자를 넣죠. A.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죠. 아까와 비슷하게 이렇게 됐는데 역시 이것도 밑에 부분이 짧죠. 그러면 똑같아요. 계속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VA 있죠. VA. 똑같아요. 얘를 또 약간 늘려줘요. 늘려서 또 이렇게 정렬을 시켜요. 됐죠? 계속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도 똑같아요. asking how you are doing now. 근데 들어보는 거죠.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고 시작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죠. 그럼 여기서부터니까 또 이걸 좀 잘라줘야 되겠죠. 똑같이 한 거예요. 얘를 누른 상태에서 Alt 누르고 왼쪽 꺽쇠. 됐죠? 앞부분은 없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나오죠, 그죠? 여기까지 나오죠. 그럼 여기까지 나오니까 이 부분에서 또 뒤에 꺽쇠, Alt 누르고 오른쪽 꺽쇠, 됐죠? 지금 이제 계속 이거는 반복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놓치더라도 제가 계속 반복할 거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트림하는 거는 이제 쉽죠, 이제. 그러면 이제 asking how you doing now 이 부분을 이제 또 애니메이션을 줄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좀 다르게 줄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줄 거냐면은 이거는 한 글자 한 글자씩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이제 그 좀 더 좀 화려하게 그 위에서부터 떨어지면 위에 오른쪽 위에서 날라오면서 그것도 막 돌아가면서 좀 오른쪽 위에서 날라오면서 그것도 막 돌면서 그 색깔도 바뀌면서 한 글자 한 글자씩 또 나오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근데 그거를 비슷해요. 비슷한 건데 이제 그 좀 더 복잡해요. 근데 논리는 똑같아요.
예, 아까 못 쫓아왔으면은 지금이라도 쫓아오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 내가 hate satisfaction 이 부분에서 내가 못했다 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관계없어요. 지금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잘 보세요. 이 부분 다시 이 부분을 또 하려면 asking how you are 요 부분 요 레이어 요 레이어를 이렇게 내리세요. 내리면 또 텍스트 애니메이트 있죠. 아까와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알겠죠? 또 애니메이트에 가가지고 이번에는 아까 오포지티를 눌렀잖아요. 이번에는 포지션을 눌러주세요. 포지션 누르면은 똑같아요. 똑같이 또 애니메이트 1이 만들어지고 레인지 셀렉터가 있고 그 밑에 포지션이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밑에 트랜스폼 밑에도 포지션이 있지만은 얘는 만지지 말라고 했죠. 얘는 놔두고 이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위한 포지션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가 오른쪽 위에서 떨어지는 걸로 할게요. 예. 그러면은 얘가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위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이게 y 값이고 x 값으로 하면 이렇게 가죠.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있도록 이렇게 오른쪽 위에 이게 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로 올리세요. 올리세요. 그러면은 안 보이죠. 지금 안 보이죠. 그죠? 됐죠? 그 상태에서 똑같아요. 똑같이 또 레인지 셀렉터를 이렇게 꺽쇠를 여기 쐐기 모양을 누르면은 역시 또 스타트하고 엔드가 또 나오죠. 지금 역시 이 범위가 0에서 100% 모든 범위가 다 적용이 됐기 때문에 어떤 범위가 적용됐냐? 이 포지션의 값이 지금 오른쪽 상단에 제일 오른쪽 부분에 가 있게끔 그렇게 이 수치를 만들어놨는데 그 수치가 다 적용됐어요. 모든 글자가 적용돼 가지고 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적용하지 말라. 100에서 100으로 하면은 다시 이렇게 원상태로 돌아오죠. 이건 적용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죠? 역시 그러면 이것도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요렇게 한 개씩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죠. 그죠?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죠. 그럼 이제 이것도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여기 이거죠. 그죠? 여기서부터죠. 여기 시작하는 부분부터 스타트 눌러주고 여기까지. 그리고 여러분 여기 정확하게 딱 이쪽으로 가게 하려면은 이게 이 상태에서 보세요. 이 상태에서 이 트림한 부분으로 정확하게 이 플레이에다가 딱 갖다 붙게 하려면은 이 상태에서 물론 스냅핑을 이렇게 켜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정확히 딱 안 붙어요. 이때 Shift를 딱 누르는 순간 딱 붙어요. 그래서 쉽게 끝부분에 딱 정확하게 가게 하는 게 Shift를 누르고 레이어 이 드래그를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딱 갖다 붙었죠. 그죠? 그럼 이게 정확하게 끝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어느 지점으로 여러분이 갈 수가 있어야 되겠죠. 알겠죠? Shift를 누르고 드래그. 이 스냅핑 꺼볼까요? 스냅핑 꺼도 괜찮네요. 스냅핑 꺼도 Shift를 누르는 순간 이렇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됐고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이거는 100에서 100으로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플레이하면은 또 레이어가 또 이렇게 이렇게 지금 키프레임이 또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죠? 그죠? 그러면 플레이하면은 됐죠? 그러면 이제 됐죠? 나우가 좀 더 뒤에 나온다. 좀 더 뒤에. 그럼 이제 이걸 됐죠? 나우를 좀 더 길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나우란 말을 좀 길게 하네. 얘가. 근데 나우가 근데 일찍 시작되니까 얘는 그 글자가 끝나는 부분은 좀 일찍 하고 좀 더 늘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됐죠? 이 정도까지. 그러면은 됐죠? 여기 됐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아까 좀 더 그 복잡하게 하려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좀 더 복잡하게 한다는 거는 이 포지션만 주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포지션만 줬는데 딴 걸 줘볼게요. 딴 걸 뭘 줄 거냐면은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이제 add 가가지고 여기도 줘도 되지만은 우리 애니메이터를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추가. 여기 add가 추가죠, 그죠? 추가. 애니메이터 1에서 내가 포지션만 넣었는데 나는 포지션 말고 다른 것도 넣겠다 하면은 프로퍼티 가가지고 이번에는 포지션 밑에 스케일 주죠. 그럼 크기를 주죠. 크기를 주면은 크기가 이렇게 커졌죠, 그죠? 100%죠, 100%. 100%인데 얘를 이제 크게끔 얘 100%를 좀 이렇게 크게끔 할게요. 한 400%? 그러면 이제 400%를 주면은 그러니까 떨어질 때 큰 게 이제 원래 컸다가 400%였다가 100%로 이렇게 바뀌면서 떨어져요. 그죠? 더 크게 하면은 400% 아니라 500%, 600%까지 갈 수도 있겠죠. 600%까지 가면은 보세요. 아주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떨어져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아까는 위치 값뿐만 아니라 스케일 값까지 같이 적용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좀 더 이제 복잡해졌죠? 그리고 한 개 더 할게요. 또 add 가가지고 이번에는 로테이션은 회전이죠. 회전을 0 곱하기 뭐로 돼 있는데 이걸 이렇게 뒷부분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게끔 그래서 뭐 이렇게 뺑 돌아가게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죠. 날아올 때 돌면서 완전 360도 돌면서 들어와요. 이렇게. 좀 정신없죠.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날아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 입맛에 취향에 따라서 내가 좀 정신없게도 하겠다, 아니면은 좀 회전을 좀 적게 하겠다. 회전을 한 40%만 주겠다 하면은 너무 40% 주니까 너무 안 돌죠, 그죠? 좀만 더 줘볼까? 90. 이거 좀 작다. 이 정도.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 정도만 줄 수 있어요. 오케이. 이 정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좀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 색깔 add에 들어가서 프로퍼티에 또 가가지고 이제는 이제 오퍼서티는 나중에 줄 거고, 오퍼서티까지 주면 이제 투명해지는 거니까 필 컬러 가세요. 필 컬러. 필 컬러 찾았나요? 필 컬러 있죠? 여기 필 컬러. 필 컬러는 이제 이 바탕색, 그 글자의 바탕색이죠. 스트로크는 테두리 색깔이고 필 컬러. 테두리 말고 필 컬러로 갈 거예요. 필 컬러로 RGB로 주면은 이제 색깔이 빨갛게 되죠. 물론 이 색깔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여기 필 컬러 이 상태에서 누르면은 색깔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바꿔줄 수가 있는데 지금 그냥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뱀파이니까 약간 보라색으로 할까요? 보라색. 뱀파이어는 약간 보라색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보라색. 뱀파이어는 약간 귀족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면은 역시 색깔이 이 색깔에서 떨어지면서 흰색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됐죠? 됐어? 됐고, 그러면 이제 딱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아까 돌아가면서 이게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안 보이게 하려면은 이 포지션을 더 위로 올려도 돼요. 올려도 되고, 이게 포지션을 위로 더 올려도 되겠죠. 이렇게 올려도 되고, 아니면 투명도를 줘도 되겠죠. 그냥 둘 다 줘볼게요. 약간 이렇게 주고 투명도까지 줘볼게요. add에 가서 오퍼서티를 주고, 오퍼서티를 0으로 주면은 처음에는 없는 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러면 약간 그 색깔이 없는 거에서 그 있는 걸로 바뀌기 때문에 약간 좀 미묘하게 색깔이 바뀌죠. 그래서 이제 너무 적나라하지 않고 좀 미묘하게 하고 싶으면은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약간 10개. 그렇죠? 됐죠? 그러면은 다시 처음부터 하면은 됐죠?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이게 지금 싱크가 그러니까 동기와 사운드와 이 여자의 가사와 이 글자의 움직임이 딱 맞아떨어진다는 느낌이 안 들게 되면은 이제 좀 약간 변형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데 근데 나우 부분이 좀 더 느리게 나오면 좋겠다. 그러면 더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그래프로 좀 조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프. 그러면 이제 역시 우리가 그래프 하는 건 배웠죠. 이 두 가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F9을 누르고 F9 누르고 그리고 그래프로 가는 거죠. 예, 그래프로 가서 여러분 이제 이 그래프가 이거는 속도 그래프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의 속도 그래프를 보려면은 어디 있어? 요거 눌러가지고 스피드 그래프로 가야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혹시 이렇게 안 보이면은 여기서 스피드 그래프로 가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얘를 좀 크게 보여주면 이제 이건데 이 상태에서 마지막에 이 끝부분을 약간 조절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나우분이 좀 천천히 나오니까 이거를 뒤에 약간 끌어주면은 그렇죠. 이게 맞는 거야. 나우가 뒤에 이렇게 나우가 뒤에 날라올 때 좀 느리게 착륙하는 것처럼. 맞죠. 요게 맞죠. 요게 아까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아. 그 나우가 이제 느리게 날라오게끔 마지막에 슬라이드 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좀 더 좋은데 좀 더 좋을까? 더 과장을 해볼까요? 그렇죠.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나우 할 때 W가 서서히 나오니까 좀 그 뒷부분에 가사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이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동기화를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고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다음 범은 좀 더 복잡해지는 게 있는데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점검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